DSR에서 여러분들이 나이스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는 모멘텀이니까 보존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뭐 방향 저거니까. DSR에서 강조했던 것은 결국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C를 1로 뒀으니까 프랑크 에너지는 음직 관찰자에게나 정지 관찰자에게나 똑같은 그런 속도로 관측돼야 된다. PX랑 상관없이.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 만약에 P0라는 친구가 P0를 카파로 만약에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P0를 카파로 관측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다면은 P0 프라임 음직 관찰자는 정지 관찰자가 관찰한 카파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프랑크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을 음직 관찰자는 어떤 에너지 값으로 저거 하겠느냐. 물론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변해요. 그죠?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변하게 될 텐데, 즉 PX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SR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 보면 되겠네. gamma의 카파 마이너스 VPX 1 플러스 그 다음에 카파분의 1에 gamma 마이너스 1하고 카파 마이너스 카파분의 gamma VPX 이런 식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카파 사라지고 나면은 이 결과는 gamma 마이너스 gamma 카파분의 VPX gamma 가로 열고 카파 마이너스 VP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계산은 위에는 gamma의 위에를 gamma 카파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카파분의 VPX 아래를 gamma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카파분의 VPX. 따라서 PX가 어떤 X방향으로 어떤 운동량을 가지든 상관없이 결국 카파로 인베리언트 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따라서 두 관찰자는 PX랑 아무 상관이 없이 결국은 동일한 프랑크 에너지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랑크 에너지가 둘 사이에서 만약에 보존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만큼의 양이 DSR2 theory에서는 이만큼의 양이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DSR1은 숙제로 내렸지만 얘보다 훨씬 복잡해져요. 왜? DSR1은 뭐 코사인 하이퍼볼릭도 들어가고 엑스포넨셜도 들어가고 그래서 얘보다는 훨씬 더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DSR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DSR2를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 DSR 입장에서 자, 우리가 SR에서 보면은 관찰자에 따라서 광속이 똑같이 느껴져요. 그죠? 관찰자에 따라서 광속이 똑같이 느껴질 분명히 이 관찰자는 속도 V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속을 똑같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두 속도를 더한다라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SR과 이제 DSR을 생각해 보면은 SR과 DSR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SR 입장에서 보게 되면 SR과 DSR. SR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그냥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다는 게 이렇게 덧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DSR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덧셈이 새로운 DSR 덧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DSR 덧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DSR 덧셈은 카파라는 에너지를 누가 갖고 있어. 근데 그 카파라는 프랑크 에너지를 가진 놈한테, 자,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거는 전교 1등이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교 0등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끝이 있기 때문에 덧셈이 변형되는 거예요. 오케이? 끝이 없으면은 덧셈이 아르키메데스 덧셈, 즉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덧셈이 된다는 게, 이 세상 모든 이론이 최대값이 존재해버리면 덧셈이 다 바뀌게 돼요. 만약에 온도에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인자가 달라져요. 오케이? 온도가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최대 온도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가 있다. 그 온도 이상으로 못 올. 항상 물리는 최대값이 없을 때하고 최대값이 없다는 얘기는 무한대까지 뻗어나갈 때랑 유한에서 끊어질 때랑은 수학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돼.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유한의 최대값은 그 다음 더했을 때 그 다음 값이 안 나와야 되거든. 그치? 근데 무한의 최대값은 속칭 얘기하는 힐버트 호텔 얘기 때처럼 마구 더해도 무한대가 되니까.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순수 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유한계의 방을 갖고 있는 호텔은 만땅이라는 게 있어서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연출돼요. 오케이? 그러나 만약에 무한계의 방을 갖고 있는 호텔이면은 결국 만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언제든지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무한계의 호텔을 갖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손님 한 명 왔습니다. 1번 방 손님은 2번으로 옮겨주세요. 2번 방 손님은 3번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방 손님은 4번 방으로요. 따라서 무한계의 방을 갖고 있는 호텔은 결국 1번 방을 비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힐베르트 호텔이라는 얘기죠. 그럼 1번 방에 손님 또 채우면 돼요. 또 손님 오면 또 1번 방 손님은 2번 방으로 가주세요. 2번 방 손님은 3번 방으로 가주세요. 그것이 무한과 유한의 차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어리가 인피니트 스펙트럼이냐 아니면은 파이나이트 스펙트럼이냐에 따라서 덧셈은 달라진다. 우리가 순수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아마도 맥시멈이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에서의 덧셈은 대부분 아마 슈도 덧셈, 슈도 캘큘러스에서 얘기하는 슈도 덧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 덧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피니티인 경우에 끝이 없는 거, 제한이 없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속칭 얘기하는 초등학생 덧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초등학교 덧셈을 갖다가 새로운 덧셈으로 만드는 최초의 시도는 1905년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모티브는 바로 속도의 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광속이 최대값이는. 자,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라는 놈이 어떤 상황에서 측정이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최대값은 프랑크 에너지라는 DSR의 기본 철학은.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 에너지에다가 임의의 에너지를 더해도 DSR 덧셈을 시키면은 결국 뭐가 돼야 된다? 프랑크 에너지가 되는. 더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덧셈을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DSR 시어리에서는 두 개의 덧셈이 필요한 거죠. 속도를 더하는 아인슈타인 덧셈이라고 하는 변형 덧셈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더하는, 결국 에너지 본연을 붙일 때 에너지를 더하게 될 텐데 그 덧셈이 DSR 덧셈이라고 하는, 에너지 DSR 덧셈이라고 하는 덧셈을 갖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